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MMI 의대 인적성 특강,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전 예상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수, 최고 점수를 받는 방향성으로 저희가 우리 여러 교수님들과 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보시는 분들 예상 문제가 나갈 겁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요. 뉴욕대에서 학기당 6천만 원이나 하는 의대생들의 등록금을 전액을 면제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만일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뉴욕대학과 같이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기숙사도 졸업식까지 전액 무료라고 내걸었으며 전공의 취득까지 연간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성적순으로 전공과정을 학교에서 배정해 주겠다는 조건이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 모두를 대출로 전환시켜 졸업시켜 겠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 과연 진학하겠는가? 이게 이제 제시문입니다. 이 제시문은 이제 보통 서울대면은 이제 2분 제시문 분석, 8번 답변이죠. 그래서 2분 동안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분석부터 우리 교수님들마다 분석, 요령,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방향, 답변까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논하시고 한 10분 정도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교수님들 돌아가시면서 한번 방향성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김은순 교수님 먼저. 네. 항시 이제 저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기준 설정, 이게 이제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지금 지원하는데 이 현실적인 조건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지금 수시 같은 경우 6개의 대학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 전공과 학교가 즉 이제 6개의 학교가 모두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6개의 학교가 전공이 다 다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신이 진로를 명확히 정해놓고 이제 진로를 위한 준비로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대학의 레벨은 자신의 성적에 맞게 이제 대학을 골랐을 때, 자, 이때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이죠. 실제로는 이러한 경우가 아주 드물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선택인데, 이제 첫 번째는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원하는 전공이기도 한데, 결국 유리하다고 하는 건 졸업 후 취업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겠죠.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공과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친구라면 지금 이 학교에서 내건 그 조건이 별 문제가 되질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예. 근데 실제 현실은 보면 거의 성적 맞춤 지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하는데, 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과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의대를 잘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물론 진학을 지도하는 학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학생 본인의 경우에도, 일단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합격 가능한 학과, 그건 예전에 이제 입시 결과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그렇게 이제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과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현재 지금 전제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 학과 진학 자체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먼저 이제 본인이 기준을 분명히 하고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어떤 답을 하든 간에, 즉, 실제 질문은 이 학교에 진학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인데, 자, 첫 번째 이야기한 어떤 이상적인 유형, 이 경우는, 자, 이 학교에 지금 이 대학에서 내건 조건, 그런데 그 학과가
내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학과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진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진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여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렇죠. 저희 보면은 뭐 의대생이고 전공의 취득 과정이고 이제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 의대를 보면요. 이화여대를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공의 과정이 8개뿐이 없습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레지던트를 하기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레지던트 과정을 가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자기네 학교에서 없으면 이제 이게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추세는 실은 아까 우리 김은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의사만 되는 게 목적이지 무슨 과를 전공하는 게 목적입니까? 실은 요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애들 자소서에다가 우리 안과 이거 뇌과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속으로는 의대만 가라.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이거 문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런 문제처럼 이렇게 서강대학교 영어 시간 했던 거 영어로 대화하기 하고 채점 매기는 시간이었는데 애들 둘이 시켰더니 딱 둘이 나오서 Can you speak Korean? 하더니 오케이. 그다음부터 한국말로 했다고. 예. 그래서 진짜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A를 받았답니다. 실화입니다, 이거 진짜. 아주 유명한 실화인데요. 그것처럼 저는 이 생각했어요. 그냥 어차피 저는 의사만 되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깔끔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이거.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거보다도 진짜 어떤 논리적이고 자기 어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자, 우리 이거 박 교수님 한번.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흑백 논리 유형에 속하지만 해결은 다변적 선택형이 아닐까. 그래서 우선 이런 명문대학에 과연 진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선택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문제라고 봤을 때 우선은 결정을 하겠죠.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그럼 논리적으로 왜 들어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우선은 본인이 꿈꾸던 우리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럼 충분히 가고 싶어 하는 학교고 그런 전공일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학교를 지원하고 만약에 진학을 한다면 당연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왜 가지 못하는가? 집안 사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부양해야 될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의대에 진학을 하면 여러 가지 또 지출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냥 단순히 진학만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출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주면 충분히 모범 답안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최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내용은 마지막 얘기하는 게 좀 불리한 것 같은데요.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사회보시는 이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제 생각은 참 근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의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사실 돈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어느 전공을 선택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되게 담백하게 자신이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전공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것을 하고 싶고 이 돈은 나한테 큰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것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하나의 상황으로 정말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멋있는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이면적으로 좀 본인의 생각, 이게 좀 단순한 문제 같지만 실은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적순으로 전공 과정을 학교에서 배정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 학생들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따라쟁이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고등학교는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대학이라는 곳에서 과연 일률적으로 이런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냐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그 값어치와 이 돈의 값어치를 맞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항상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더 사실 말씀은 이제 추가 질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항상 이게 아까도 저희 말씀드렸지만 추가 질문이 상당히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진학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을 때, 또는 진학한다고 답변했을 때, 또는 그냥 뭐 진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야, 네가 진학한다고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 뭐 이렇게 해도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돈 상관없어요. 저는 전공 따라 가겠습니다. 했을 때 진학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대학은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대학이고 당신은 지금 수시 6개 중에서 5개 다 떨어지고 하나만 이제 남겨놓은 상태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이제 이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학한다고 답변했을 때 그렇다면 너는 이제 그 성적을 중심으로 지금 판단한 거니? 아니면은, 장학금이나 뭐 이렇게 주면 아무거나 전공이나 상관없다는 뜻이냐라는 어떤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 이렇게 한쪽으로 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이 요 상황마다,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원장부터 거꾸로 갈까요? 네. 맨날 저쪽에서 한다고 뭐 다 대답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 또는 전공이 무엇인지 되고 싶다라는 것에서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학하지 않는 경우에라고 했으면 정말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좋은 곳에서 내 전공에 맞게 하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진학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번이 꼭 의사가 되는 기회고 거기로 간다면 성적을 정말 잘 받아서 맞는 전공으로 가서 나는 그 전공에 의학을 쟁취할 것이다라는 어떤 도전적인 방향으로 잡는다면 어쨌든 오류를 범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그 기준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면 좋을 텐데 혹시나 그 기준을 흔드는 상태에서 방향을 흔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가 질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요 전 문제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전 문제랑 같이 생각을 한다면 저 같으면 그냥 오로지 지금 이 학교 이 자리에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 학교 이 자리에만 신경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네. 박 원장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고,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학교면서 다만 이제 장학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다 그리고 주더라도 어떤 조건하에서 주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한다라는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목표도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다른 친구들하고 좀 차이가 되는 임팩트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그 임팩트에 대한 논리력,
그리고 나서 좀 이런 인성 부분들이 추가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뭐 대부분은 진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대학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답을 일반적인 만약에 내가 논리력이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대답에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성적을 어떻게 올려서 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만약에 못 받는다면 다른 쪽에서 대출뿐만 아니라 뭐 지인들에게 미리 조금 받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결책에서 좀 더 독창적인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네네. 좀 더 내가 논리적이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대답을 해준다면 처음부터 아예 나는 진학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좀 복잡하게. 그렇죠, 그래. 복잡하게 보는 것도 대신 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논리력이 조금 더 탄탄한 맞아요.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면 쉽게. 맞습니다. 뭐 그냥 A냐 B냐를 할 것이 아니라 뭐 내가 대출도 받고 뭐 돈도 좀 알바도 좀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심사위원들한테 조금 분산을 시키는 요소도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네. 해결책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수혁 교수님. 네. 실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면접 실전 훈련하면서 추가 질문 형태로 학생들에게 일종의 압박 면접이나 이런 트레이닝들을 많이 시키는데 그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에서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답변들이 나오는 경우들. 그래서 실은 이 추가 질문의 경우에는 저는 가장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만약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제 요 제시문을 기준으로 이제 그 이유를 하나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뭐 전공을 배치하겠다. 자, 그건 이 전공 배치 과정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해서 학교가 학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은 이런 그 학교는 방침은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 학교 안 가겠다 하는 것이 만약에 첫 번째 답변의 기본 바탕 논리였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 논리의 연속선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학하겠다고 했으면 이 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고 이제 의과대학이고 본인이 그동안에 꿈꿔왔던 원하는 대학이었고 자, 그래서 나는 할 생각이다. 자, 그 다음에 방금 그 논리죠.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전공을 배정한다고 할 때도 자, 내가 원하는 전공이 분명히 있는데 물론 나는 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진학할 만한 충분한 자격 성적 갖추고 있고 학교 들어가서도 너는 거기서 최고의 성적을 유지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걱정하지 않는다. 전공도 내가 원하는 전공을 충분히 이 전공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자신감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추가 질문. 박원장이 얘기했던 긍정적인 방향. 그렇죠.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요거에서 이 지문을 보면서 좀 하나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장학금을 주고 실은 전공을 배정해 준다는 건데 전공 배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사라는 것은 봉사직과 전문직인데 지금 전공에 대한 달라지는 건 물론 자기의 꿈이 있겠지만 실은 최근에 대학의 전공은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뭐 성형외과라든가 뭐 통증의학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선호하는 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장학금을 준다. 그다음에 전공을 배정을 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어차피 그것이 이제 돈의 결부가 된 거고 인기적인 과로만 이렇게 전공이 배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거는 뭐 그냥 그것이 없이 좀 선택을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사라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물론 뭐 그전에 내가 어떤 꿈이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지만요. 그런 측면에도 한번
논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문제는 또 이제 확장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실은.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 결정이 뭐 달라지겠느냐, 뭐,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을 주면은 뭐 아무거나 전공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확장해서 뭐 중간에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 이렇게 하는 대학이라고 알고 왔다. 예, 이렇게 이제 또 이 전제를 깔 수 있겠죠. 그죠? 예, 그쵸? 예,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선배들이, 이제 요 학년부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다. 그럼 선배들이, 우리도 그냥 다 공짜로 해줘라. 라고 이제 선배들이 난리를 쳤다. 뭐 이런 걸로도 이제 확장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MMI 문제는 틀에 박힌 것보다 요구에서 확장해서를 자꾸만 애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은요. 그것만 하더라도 요 한 문제만 가지고도 실은 1시간 넘게 강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쵸. 교수님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요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제 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순한 문제 같지만 실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MMI의 특징이다. 우리 그 흔히들 어머님들께서 이제 질문을 해오십니다. 단순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네요라고 굉장히 많이 수긍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달라져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도 요거 실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짧게 멘트 한 마디씩 하고 요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교수님부터. 이 문제를 보면서 예전 수업이 생각났어요.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 면접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마지막 과정에 이 추가 질문 형식으로 압박 면접 방식의 진행을 합니다. 이때 가끔 실제 본인의 답변을 추가 질문 2번, 3번 들어갔을 때 이제 번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논리적 모순을. 근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압박 면접에 반응하느라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깨닫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서울대든 의대든 무조건 합격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상당히 그 재미있는, 저 혼자 이제 생각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다고 웃었던 부분들인데, 이 문제를 보면서 그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더 교학상자인가요?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제 답변하면서. 그 단계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시험이든지 평가든지 가장 중요한 건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서도 사실 장학금을 통해서 그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지만 주어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학교의 입장에서 이 장학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해답을 우리 학생들이 제시를 해준다면 오히려 출제자의 의도를 더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그 장학금을 성적 순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나누는 효율에서 해결책을 준다든지 네네. 그렇죠. 제3의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 아까 저희가 이제 제3의 방향.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총학사회장이 돼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오히려 그 선택지를 뛰어넘는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면 오히려 더 인상적으로 남지 않을까. 우리가 저희가 이제 답을 얘기 안 하지 않겠는데 거의 답이 다 나오네요. 우리 마지막 최 원장님. 네,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좋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답은 없지만 좋은 답이 있는 것처럼 이 다중민의 면접은 많은 사람과 같이 답을 나누다 보면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면접 준비는 다른 면접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면접관들도 만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같이 면접하는 대상들을 많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얘기하는 논리성도 같이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의 좋은 대답들, 그다음에 좋은 생각들을 배우는 단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하는 게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혼자서 집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MMI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MMI 책은 이렇게 내는 거는 이 책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향성이 맞게 저는 간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다양한 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원칙, 그 다음에 다양한 결과, 그만큼 좋은 점수, 최고의 점수를 맞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강의를 좀 들으시고요. 좀 더 깊은 강의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회사로 연락을 하셔서 추후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좋은 결과 기대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